이번 화재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문가와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예. 자, 지금은 큰 불길이 잡혔지만 소방당국이 초기부터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요. 한때 대응 수위를 3단계로 높였습니다. 지금 다시 2단계로 내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장 상황을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응 3단계에서 대응 2단계로 지금 단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라면 일단 주불은 일단은 잡았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불은 그래서, 일단 잡았다. 예. 네, 그래서 진화를 조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7시 34분을 기점으로 소방 동원령 1호가 발령이 됐는데요. 그 동원령 1호가 발령되면은 어느 정도 화재 규모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은 대구 소방본부 자체에서 불을 끌 수 없는 대규모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근 경북 소방본부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울산 소방본부에서 인력을 추가로 5% 정도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자, 불이 처음 난 공장은 재활용 공장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주변에는 섬유 공장, 목재 공장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공장 13개 동 가운데 지금 7동이 전소 상태고요. 나머지 6동도 일부가 불에 탄 상태인데, 불이 빠르게 번진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 스티로폼이라든가 비닐, 뭐 이런 어떤 인화성 물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초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재활용 공장 자체도 사실은 뭐 종이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예. 가연물이 상당히 많고요. 또 섬유 공장도 아주 가연물 그 자체고요. 그 옆에 또 목재 공장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예. 사실은 화재 확산도 쉽게 되고 뭐 재활용 공장이라든가 섬유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 화재는 그 신부 화재라고 해서 속에서 불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끄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일이 예. 그 파헤쳐 가면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초진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은 아직 잔불들이 많이 남아 있을 테고요.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됩니까? 일단은 또 어느 정도 초지는 잡았다고 하지만 예. 속에서 불이 타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일이 파헤쳐 가면서 그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요. 예. 불이 꺼진 것 같지만 이게 또 그 다시 재발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 화재이기 때문에 네. 속에서 계속 불이 타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미 지금 밤이 됐고요. 야간 진화 작업은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특히 어렵습니까? 일단은 야간은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소방관이 그 공장 내로 진입해서 불을 끄는데도 상당히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방관의 안전도 지키면서 또 화재를 빨리 진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간보다는 그 야간이 훨씬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관들 안전도 중요하죠. 자,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해달라 이런 안내 문자가 5시 50분쯤에 이제 발송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주민들이 특히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화재가 발생하면 그 일산화탄소 등 인체 유해가스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또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섬유 공장도 불이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섬유가 탈 때는 그 시아나수소 같은 아주 맹독성 가스가 또 나옵니다. 그 시아나수소는 그 공간을 100으로 볼 때 한 0.3%만 그 농도에서 흡입해도 즉시 사망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절대 자제하는 것이 맞고요. 네. 창문은 꼭 닫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도 창문은 꼭 닫아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공기청정기까지 틀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창문은 꼭 닫고 공기청정기가 혹시 집에 있다면은 이거 꼭 가동을 시켜놓고 외출은 절대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해주셨고요. 지금 화재 원인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자잘한 좀 폭발음이 있었다 이런 목격담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발화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볼 때 어떤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섣불리 진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재활용 공장에서 일단 불이 처음 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이 재활용 공장에서는 그 열 축적에 의한 자연 발화가 그동안 화재 원인으로 많이 지목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 공장 자체 건물이 그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 화재 원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화 등의 원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계속된 열 축적에 의해서 자연 발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샌드위치 패널 화재 날 때마다 좀 언급되는 건데 이런 공장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활용 공장은 네. 그 물을 뿌리면 오히려 그 물이 분해되거나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게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매립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썩으면서 또 메탄 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메탄 가스와 열이 만나면 쉽게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물을 뿌리면 발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좀 비가 오면 도움이 될까 싶은데 또 그렇지도 않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그 내부에 있는 그 재활용 폐기물들이 네. 그 열 축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화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화 후에 본격적인 이제 조사를 해보면 원인은 파악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초진이 된 상태에서 재발화 없이 잔불까지 다 진화가 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창문을 꼭 닫으시고요. 공기청정기가 있으시면 돌리시고 외출은 꼭 자제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화성 교수였습니다.